입니다. 자, 일단 타이틀에 적어야 돼. 합병은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포인트야. 적어놔요. 타이틀에. 등기 촉탁합니까? 네, 등기 촉탁을 하죠.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건 어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규 등록. 됐어요?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갑시다. 그러면 합병. 자, 옆에다가 16페이지 참조. 16페이지 용어 정리할 때 했습니다. 여러 필지를 5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폈어요? 합병 들어갑니다. 합병 여기 적어놔라고.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등기 촉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거지. 두 필지 이상을 합쳐서 뭐합니까? 한 필지로 하는 거죠.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합병의 요건 나옵니다. 합병 요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한 필지로 되는데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했는데, 다음 같은 경우 제한 사유다 이랬잖아요. 반대로 가면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에 소유자 다른 경우 있죠? 네, 다른 경우. 자, 등기 뭡니까? 합병하는 토지에 강목의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승역지가 있는 승지대에서 지역권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에 뭐 등기 원원리를 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요. 자, 일단은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 여부 동일해야지 합병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해야 됩니까? 소유자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 합병할 수 있어. 지분 부여 지역이 뭐야 됩니까 또? 동일해야 됩니다. 지분 부여 지역이 연속해야 되고 연속해야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자, 그러면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요 창 설정합시다. 공동저당.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알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체크만 할게요. 자, 일단 지목도 일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목도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도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됩니다. 외우지 말고,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잘. 알죠? 자, 이렇게 돼야지 뭡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에,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지분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가나 다라. 이건 뭐냐? 전부 다 별도의 한 곳에만 있고 한 곳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이 다르면 돼야 안 돼? 축척이 동일해야 되죠? 다르면 안 돼요. 그거 줄거면 돼. 3번에 축척이 다른 경우. 자, 그리고 연접하지 않는 경우. 자, 연접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합병하지.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5번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 줄거면 됩니다. 한쪽은 등기되고 한쪽은 미등기다. 안 됩니다, 합병. 알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뭐야? 지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용도가 다른 경우. 자, 그러면 7번에 가시면은 공유 지분도 동일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유 지분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은 동일해야 돼요. 다르면 안 돼. 다르면 동일해야 돼요. 공유하는 지분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할 수 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면은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죠. 주소도 동일해야 됩니다. 주소 동일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가셔가지고. 자, 축척 변경, 경지 정리 이런 것 같이 이 지역 밖에 있는 토지여야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거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요즘. 자, 그러면 다르면 안 돼.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병 요건에. 지지지 등축소. 맞죠? 소주이 됩니다. 지지지 등축 소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우지 말고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축척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접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그러고 난 다음에 합병한 토지가 뭐 소유권, 지상권 이런 거 뭐 이외에 등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이 같은데 용도가 다르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책에.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합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이러면 돼. 동일해야 돼. 같아야 된다. 알겠죠?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되고 지분 있으면 공유지분 있으면 공유지분도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되죠? 네, 지목도 동일해야 되고. 맞아요? 저당권 설정해야 돼도 저당권 똑같은 접수번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창설적 공동정당이 돼야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축조도 동일해야 됩니까?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말고. 알죠? 뭐, 어떻게 됩니까? 합병하려면 뭐 된다? 동일 돼. 다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네. 자, 이거 외우는 사람 바보야. 외우지 말고. 자, 안 외워도 풀 수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자, 됐고. 신청 절차 갑니다. 자,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청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게. 알죠? 나머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등기 촉탁합니까, 그러면? 등기 촉탁 하잖아.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서 신청 절차 갑니다. 신청 절차. 자, 우리가 신청 절차인데요.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원칙은 합병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쥐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쥐 편의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합병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알았다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예외 가시죠. 예외. 자, 요것도 뭐예요? 학철소 천재구 유도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며칠 내한다 또? 60일입니다. 사유 발생은 또 60일에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 자, 처리 절차 갑니다. 자, 처리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별표를 어디에 했느냐면은 세 번째 줄에 별표입니다. 청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면적은 합병 전에 면적을 합산한다 있잖아. 그거 이미 청약이 됐으니까 그냥 플러스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옆에다가 20페이지 참조.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병하면 최선순위 번번한다 있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죽으시고 다만 소유자 등이 뭡니까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신청하면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맞아요? 요 때는 뭐가 들어간다? 신청이 들어간다고요. 요 내용 어디서 했다고? 20페이지 참조.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지목 변경 갑니다. 지목 변경도 2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알죠? 자, 타이틀에 또 적어놔야지. 청약합니까? 지목만 바꾸잖아. 면적은 똑같은데. 알겠죠? 그럼 위에 적어놔야지. 청약한다, 안 한다? 합지지는 청약한다, 안 한다? 옆에 또 적어놔. 합지지 적어놔. 합지지. 시험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출제위원 또 그걸 냅니다. 응? 요즘 어떻게 하냐면 토지 이동사유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무조건 내본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청약하느냐? 안 한다. 뭐가 안 하는데? 합지지. 맞죠? 자, 등기 촉탁하는 거, 안 하는 거 딱 나오죠. 안 하는 거 한 개. 신규 등록. 맞죠?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60일인데 하나만 90일. 좀 이따 배웁니다. 해면서 말소. 토지가 뭡니까? 받아됐을 때. 알죠? 네, 됐습니다. 자, 지목 변경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요것도 16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16페이지 용어 정의할 때 설명했어요. 자, 지목 변경이라 하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자, 옆에 가서 지목 변경의 대상 돼 있는데 1번, 2번, 3번 그냥 묶어 놓고 요즘 잘 안 된다. 자, 국계법인데 끝에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묶어 놓고 그다음에 2번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 행한 해놓으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에 죽고 놓고, 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지목 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험에 잘 안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뭔데? 측량해야 하네. 그거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 그거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뭐 1번, 2번, 3번은 참고로 하시고 신청 절차합니다. 자, 신청한다 그랬죠?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 지가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상복합 올린단 말이야. 다 필지 합쳐가지고. 맞지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하는데 자, 즉 돼 있는데 지목 변경이 토지가 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그렇죠. 지목 변경이 있을 때는 며칠 내야 한다고? 60일 내야 한다 했죠. 자, 그래서 첨부서면. 자, 그래서 첨부서면 보면 첫 번째 줄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알겠다. 줄 거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 밑에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 처리 절차 갑니다. 자, 처리 절차의 별표현에 대해 측량한다 안 한다. 그 첫 번째 끝에 측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옛날에는 뭐예요? 해면성 말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면성 말소. 요것만 유일하게 며칠이다? 90일입니다. 측량합니까? 요거는 이제 원칙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필지가 한 필지가 전체 다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측량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빼면 돼. 근데 일부가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어디만큼 들어갔지 바다로 측량해야 되지. 외울 필요 없어. 이해됐잖아. 됐지? 전체가 바다로 들어가면 측량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빼면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일부가 들어가면 어디만큼 들어갔지 측량해야 되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22회 때 30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거면 돼요. 지적구매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됐다.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에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등록을 뭐 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되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번에 바다로 돼야 되죠.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될 거.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돼야 되죠. 가능성이 없을 거. 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에 말소 절차 나오는데 여기에 별표인데 어디에? 며칠이 별표입니까? 90일입니다. 옆에다가 60일 해놓고 X. 오케이? 자, 됐습니다. 60일 해놓고 X는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 90일 내 신청해야 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말소. 며칠 지났으면? 아까 며칠에 하라 했어? 90일 안 하면은 누가 한다 했어? 지적소관청에 가서 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합니까? 이 바다로 된 토지 있잖아요. 바다로 됐는데 이 사람 수수료까지 부과시키면 뭐 됩니까? 절벽이 뛰내릴 뿐입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 수수료 내면 돼, 안 돼? 면제다. 불쌍하잖아. 맞죠? 2억 몇천 주고 샀는데 그 땅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맞죠? 근데 일본 애들은 좋겠죠. 일본 애들은 왜니까? 바다가 융기에 붙대, 그러니까. 무슨 반도에서 지진 났잖아요. 해안선 뭡니까? 해안선이 지금 올라가지고 몇 미터? 최대 4m가 올라갔어요. 땅이 더 생겼다니까. 맞죠? 멋지죠? 네, 멋지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어떻게 측량해가지고 신규 등록을 하겠죠. 맞죠? 네. 뭐가 멋집니까? 지진 나면 난리 나는데 뭐 죽을 사람 엄청 많은데 지진 안 나긴 났죠.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회복 등록 나오죠? 네, 보세요. 이제 말소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 있겠지. 지진 나가. 맞죠? 지진 나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지형 변화 등록 다시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두 번째, 이번에 보시면 외우지 말고 줄 것이지 마. 예? 회복하고자 할 때는 지적지적 성과 및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의 관계 자료에서 회복을 합니다. 알겠죠? 외울 필요 없어. 안 나와. 해면성 말소는 딱 며칠만 나온다고? 90일. 알겠죠? 자, 됐어. 자, 정리 결과 통지합니다. 자, 누구 통지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겠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나와 있죠. 박스 있죠? 자, 측량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건 뭐야? 합지, 지. 맞습니까?
신청 의무가 있는데, 자, 신청 의무 쭉쭉쭉 예외 있다. 세모는 뭐야? 예외가 있는 거지. 세모가 뭔데?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로 신청하는 거지. 안 되겠다.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 자, 앞으로 가셔서 요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원칙은 없는데 예외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 나 프린터 보시면 있어. 예외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 세모를 해놓은 거야, 이게. 여기서 책에는. 알겠어요? 세모가 뭔지 알겠지? 원칙은 없는데 예외로 신청하는 경우 있죠. 의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60일. 그 말이고. 결번. 결번이 없는 건 뭡니까? 신규 등록 결번 생길 수가 없죠.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해됐죠?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결번 생겨 안 생겨? 본번 다음에 부본을 부여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결번 생길 이유가 없지요. 근데 지목 변경도 어때요?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 결번 안 생기지. 됐어요? 그 결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결번. 결번이 생기지 않는 거 세 가지입니다. 됐죠? 수수료는 다 내는데 안 내는 관계 있어. 띠 내릴 뿐단 말이야. 절벽에서. 됐죠?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어디입니까? 신규등록. 그래서 자, 그럼 결번 별표해 놓으시고요. 등기 촉탁도 별표해 놓으시고 측량도 별표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신청 의무에서 나머지는 60일인데 한 개만 며칠이더라? 90일이더라 이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요즘은 내도 있잖아요. 이 축적변경 앞에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 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중요 포인트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8페이지. 78페이지.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죠? 자, 그러면 1번 가봅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법률인데, 자, 합병 나와 있습니까? 합병, 지역공부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도 있는데,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포인트가 뭔데?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지, 가필지 합산하면 된다죠? 합병은 합산이야. 알죠?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번 맞고, 2번 지문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있었잖아. 신청했지? 우선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자, 신청한 때는 우선해서 부여합니다. 맞죠?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지적 측량해야 하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 합병전 가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합병 후에 필지의 경계로 정한다. 측량 안 하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된다. 3번 맞고 4번 지문은 합병했지? 그럼 토지 이동이지? 그럼 토지 이동 정기 결의서에서 작성해야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합병이가 토지 이동에서 했잖아. 그럼 이동 정기 결의서 작성해야 돼요. 자, 옆에 적어놔야 돼. 토지 이동 정기 결의서는 복구 자료다 아니다. 복구 자료다 아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이분을 했는데 그래가 복구 자료잖아. 정리하면은 토지 이동에서 정리하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료가 된다고요? 지적구법 뭡니까? 어떻게 돼요? 멸시해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복구 자료로 쓴단 말이에요. 계획서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계획서, 의뢰서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결과도, 측량 결과도라든지 이런 건 된다 그랬죠? 네, 결과도 이런 건 되지만 토지 이동 정기 결의서 됩니다. 알죠? 네, 됐다는 얘기고. 자, 5번 딱 보이. 자, 어떻게 됐다고요? 60일이죠, 60일. 90일은 옆에다가 적어놔야지.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 됐어요? 네. 히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나머지 내용이 뭐야? 옆에 보시면 쭉 넘겨보면 뭐다? 전부 다 축적변경이에요, 축적변경.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제 문제로 또 문제 보기 전에 이제 무슨 제일 중요한 무슨 변경 갑니까? 축척 변경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축척 변경에서 그 앞에 년도 33회 때는 3문제 나왔습니다. 축척 변경을 모르면 그냥 죽음입니다. 알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축적 변경에서 한 문제는 책에도 없는 게 나왔었어요. 구석에 찾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갑니다. 자, 축적 변경 옆에다가 16페이지 참조 가죠. 축적 변경 가죠. 이제 축적 변경으로 갑니다. 등록 정료사항 밑에 볼 거고. 자, 축적 변경 갑니다.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축적 변경은 어떻게 된다? 정의를 보면은 자, 정의합시다. 축적 변경은 축척을 뭐 하는 겁니까? 변경하잖아. 요걸 알아야 돼. 소대.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꿔서 등록하는 게 축적 변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시험에 나왔던 게 임야도입니까? 지적도입니까?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정밀도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지적도에는 축척이 몇 개 있습니까? 그렇지요. 7개인가? 맞아요. 자, 볼까? 제일 먼저 어떻게 돼? 500분의 1, 그다음에 600분의 1 곱하기 2 하면은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 다음에 2000분의 1일 수 없어. 없다 했잖아. 2400분의 1, 어떻게 됩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맞아요? 이런 뭡니까? 여기 있는 소축척을 이렇게 대축척으로 바꿔서 등록하는 게 뭐예요? 축척 변경입니다. 뭘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때 16페이지 할 때 했어요. 네, 축척 변경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책이 죽고 갑시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인데 행합해 놓으시고 시험에 기출됐던 질문에 지적도인데 이걸 임야도로 더럽게 냈습니다. 알죠? 그게 2번 기출됐던 질문입니다. 지적도예요. 임야도 생각해보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정밀도 올리는 거 없어. 둘 다 뭐야? 소축척이잖아. 알겠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지적도가 나와야 돼. 임야도 해놓고 X 해놔야 돼. 자, 몇 페이지? 6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축척 변경. 맞아요? 66페이지. 페이지를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알죠? 자, 66페이지. 자, 66페이지 폈어요? 네. 별표를 뭡니까? 뭐 칠 수 있는 만큼 다 치면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줄 다시 할게요. 축척 변경이나 옆에다가 16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됐습니까? 지적도에 현관표 딱 해놓고 임야도 해놓고 X 해놔야 돼. 66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축척 변경 제2절 됐어요? 그 의 보고 있죠? 1번 의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인데 위에다가 임야도 X 해놓고 이걸 임야도로 해가 낸 적이 있어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뭐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밑에 축척 변경의 대상 및 절차적 요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상 한번 보세요. 대상. 자, 1번, 2번, 3번 있습니까? 자, 묶어놓고 잦은 토지 이동 묶어놓고 그래서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자,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해야 되죠. 자,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곤란해져. 곤란.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잦은 토지 이동으로 곤란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외우려 하지 말고. 잘 안 냅니다, 이거. 잘 내는 거 이거 절차 이런 게. 알겠죠? 네,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축척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지분,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에 뭡니까? 축척이 다른 경우 있죠? 알죠? 다시. 이번에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에 주권놨지 다른 축척이 있으니까 축척 정리해야 되죠? 축척 변경해야 되고요. 그 밖에 관리 필요하다고 할 때 합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잦은 토지 이동으로 나왔잖아. 곤란할 때. 됐어요? 문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은 또라이 안 나오는데 왜 외우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 부여 지역에 뭐 다른 축척이 있단 말이야. 축척 정리해야 되죠? 그래, 축척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지? 그 밖에. 이거 심 안 나와? 자, 넘어갑니다. 자, 절차 갑니다. 절차. 자, 절차도 있고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토지 소유자 몇 분이면? 절반. 2분의 1이야? 3분의 1 맞습니까? 면적이 3분의 2? 대문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 화요일 안 했어요? 공법은 벌써부터 이제.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시험 낸다고. 알겠어요? 자, 소유자 몇 분이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2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시험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알죠? 추측 변경. 이거는 뭡니까? 뭐, 이태백이 어쩌저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축척 변경은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자 신청으로도 축척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사유 아까 했죠? 자, 규모가 한 필지 규모 작아서 잦은 토지 이동으로 곤란한 경우, 지번 지역에 뭡니까? 다른 축척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할 때 축척 변경합니다. 요거 적어놨죠, 아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축척 변경은?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신청합니다. 신청한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 자, 우리 외울 때 보세요. 토지 소유자 앞에 뭐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네. 많이 오지나 보네 이거. 에? 자, 요게 왜 헷갈리냐면은 도시개발법하고 헷갈리가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잊어버려야 돼.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 하니까 토지가 몇 자? 소유자 몇 자? 3분의 2. 외워졌죠?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축척변경위원회에 뭡니까? 의결을 받아서 승인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시도지사 승인은 아까 무슨 축? 반지축. 우리 또 적어놓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는 뭐라고? 반지축.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뭐 매번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법 할 때는. 자, 반은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제 축척 변경 하는 거야. 네, 축척 변경. 자,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받아서 하는데, 자, 우리가 시행 공고는 며칠 합니까? 어떻게 배웠어? 2가 여기 와요. 3이 여기로 와. 에? 30일. 3일로 와. 그럼 절차 외워지는 거야, 이제. 어디부터 시작이다? 토지 소유자부터 시작이야.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우리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쉽게 가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그러면 며칠 내에 공고하고 2잖아. 20일 내에 공고하고 3. 경계점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30일 내에 한다고. 알죠? 경계점 몇 자에 또? 세 자. 그래. 30일. 이거를 뭐 암기하다가 헷갈리가 막 다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축척변경 의결을 받아서 승인받아서 하는데 시행 공고는 어떻게 됩니까?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점이 몇 자야? 30이네. 그래서 3분의 2가 그대로 온다고. 2, 3. 됐죠? 얼마나 쉬워.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점을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경계점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측량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이해되면 절차 외울 필요 없거든. 이거 외우거든. 외우라고 하거든. 강사들 다 외우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일 까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그림이 생각이 날 거라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됩니까? 30일 내 경계점 표시한다고. 경계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표시했으니까 뭐예요? 측량해야 되지? 측량한다고. 그래서, 측량.
자, 경계점을 표시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뭐합니까? 측량을 한다고. 축적 변경 측량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측량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집어는 도시개발법의 30조. 자,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법 중요한다는 얘기는 지적 확정 측량합니다. 지적 무슨 측량한다고? 확정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시행 공고할 때 여기 31회 때 나왔어요. 31회 때. 시행 공고할 때 20일 이상 시행 공고하죠. 이제 시행할 거다. 이 지역에 지번이 자, 이거 설명드릴게.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번이 아주 뭡니까? 작은 토지 이동을 해서 곤란하게 돼 있다든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뭡니까? 다른 축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시행 공고한다고 축척 변경 한다고 하겠죠? 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할 때 자, 왜 하게 되는데 목적 그 지역하고 행사 기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또 해야 되고 청산 어떻게 할 거냐? 청산. 축적 변경하면 면적이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납부해야 됩니다. 알죠? 수령 납부해야 된다고.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축적 변경하면은 소유자가 뭡니까? 소유자가 참아야 되죠. 부탁하는 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공고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시행 공고의 내용이에요. 알죠? 요거는 그냥 이해하면 돼. 이 축적 변경하는 이유가 뭐면 하나 지번 부여 지역에 뭐 다른 축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목적을 해야 되고 요 지역에 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시행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적 변경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세부 세액이라든지 청산 방법이라든지 소유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뭡니까 공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외우지. 요거는 외우려 하지 말고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요런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절차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이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 공고는 며칠입니까? 20일. 경계점 표시는 30일. 그래서 측량하죠? 경계점 표시를 딱 해놨으니까 측량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측량을 딱 하니까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 자, 지번마다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시험 33회 때 나왔죠? 뭘 작성한다고? 지번별 조서입니다. 요것도 요 지문 또 어디 또 나오냐면 34회 때 또 나왔어요. 요거 작성해가지고 이 지번별로 면적이 어떻게 되고 맞죠? 자, 경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표시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 이동 현황서가 나오는데 X입니다. 지번별 조서를 만다 작성합니다.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번 조서, 지번별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뭘 처리해야 됩니까? 청산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지번별 조서는 뭔데? 여기 해놨잖아. 현재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면적을 비교해서 변동사항을 적어 놓는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청산하려고. 그 전에 면적이 요리됐는데, 예를 들면 300제곱미터였는데, 측량해보니까, 축적 변경해가지고 측량해보니까 295제곱미터 되더란 말이야. 알겠죠? 그 지번별 조서를 만든 이유가 뭔데? 그렇지. 요거 하려고. 알겠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가지고, 누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결정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 공고를 합니다. 며칠 이상? 15일 이상을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납부 고지 및 수령 통지를 합니다. 알죠? 자, 이것도 시험의 포인트야. 나중에 보면 시험 짜증 날 때 있어요. 납부 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납부는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6월. 수령은 어떻게 됩니까? 수령은 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시험 문제. 바꿔서 낸다고. 알죠? 자, 납부할 때 비협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야? 받은 날. 비협. 수령할 때 0. 한 날. 됐어요? 근데 바뀌면 돼, 안 돼?
X다 이 말이에요. 시험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납부 비업이니까 받은 날로부터. 됐어요? 수 0이니까 2형이잖아. 한 날로부터. 알겠어요? 치사하지만 나는 내니까 어떻게 해? 맞춰야지. 낼 게 없으니까 그런 치사하게 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쉽게 끝냈다. 비업 2형. 맞죠?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외우라고 그러거든. 나중에 강사들 뭐 다른 강의 보면 다 외우라거든. 근데 외워지잖아 그냥. 납부니까 비업이니까 받은 날이겠네. 6월. 6월은 고정이죠. 옛날에 이게 3월 6월이었거든. 통일시켰어 6월 6월로. 알죠? 자, 그래서 수령은 뭡니까? 한 날로부터 몇 월이다? 6월입니다. 알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납부하거나 수령하면은 이제 뭡니까? 완료됐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 토지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이동인데 여기 보시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돈 다 받고 다 했으니까 맞죠? 청산 끝났으니까 확정 공고 시 지체 없이 이제 확정 공고하는데 요때는 됩니까? 요때가 확정 공고 시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게 확정 공고는 20일 맞아 틀려? 그렇죠. 표시해놔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뭡니까? 시행 공고는 며칠이었습니까? 20일.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됐어요? 왜? 청산금이 처리 다 됐잖아. 오케이? 납부 수령 됐으니까.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정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33회 때 뭐냐면 이의신청이 나왔어. 이의신청. 자, 7번 봐봐. 이의신청은 봐봐. 몇 월? 몇 월? 1월. 자,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1개월 이내, 지적소관 1개월 이내, 또 이거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축적 변경 이후에 심의기를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1개월, 2개월이지? 어떻게 알았어? 요래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33회 기출. 알겠습니까? 아,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이의 신청하면 돼요? 야, 안 되나? 안 되나? 1월이야, 1월. 알죠? 됐어. 이의 신청. 청산금을 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 하잖아. 몇 월? 1월.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내? 1월 내에 이의 신청하고, 그럼 이 1월 동안 또 어떻게 됩니까? 지역소관청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의 신청에 통지해 줍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에 내는 게 뭐예요? 요거 갈로에서 낸다고, 갈로. 몇 월이다? 1월이다. 축적 변경에서 뭡니까? 이의 신청은 몇 월이다? 1. 됐죠? 모르겠어, 여기. 오케이? 됐죠? 자, 됐어요. 그거 끝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됐으니까, 토지 이동 됐으니까 지적공고 작성하고, 등기 촉탁하고, 한번 물어볼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건 어디라 있어? 이제 안 해봐요. 신규 등록. 알겠죠? 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 촉탁해야 하네.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적공고 작성하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요게 절차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34회 때 나왔던 게 한번 봅시다. 34회 때. 자, 일단 확정 공고할 때 뭐를 확정 공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토지에 뭐가 됩니까? 소재, 지역명이 나오고 지분별 조서를 만들죠. 만들고 청산금 조서를 만들어서 청산금 어떻게 처리했다. 납부했으니까 그 지역도에 추천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등을 뭐 해야 됩니까? 확정 공고를 한다. 알겠어요? 좀 이따 나중에 기출문제 볼 겁니다. 자, 봅시다. 67페이지. 자, 67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매니에 가서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2의 동의를 갖출 거 돼 있습니까? 거기 돼 있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같이 정리해 주면서 갈게요. 자, 같이 정리를 쭉 해주면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했던 내용 다시 복습을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2의 동의 해놓고 자, 축적변경위원회에 뭐 됩니까? 의결 거쳐야 되죠? 그러고 밑에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여기 해놨지? 여기 해놨습니다.
동의 의결 승인. 맞아요? 자, 그렇게 합니다. 다만 돼 있습니다. 승인 없이 뭡니까? 축척 변경할 수가 있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합병 허가표를 주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 이때는 시도서 승인 필요 없습니다. 합병이 포인트야.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측량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도시개발 할 때도 뭡니까? 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할 때도 승인 뭐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시도지사? 맞죠? 네. 울산 광역시장 이런 거 맞잖아.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예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게 잘 나옵니다. 이해했죠? 자, 몇 분이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축적 변경에 의결 거쳐서 승인 받아서 이제 시행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밑에 갑니다. 절차 갑니다. 자, 그래서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 밑에 봅니다. 축적 변경 사유, 지번 등의 명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의결서를 첨부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양갈로 2번. 자, 그러면 승인했다는 거는 통지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축적 변경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통?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된다고. 근데 승인해줬대? 해래?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갈로 2번은 여부를,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주는 이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밑에 갑니다. 그럼 시행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토지 소유자 할 때 2 가져와가지고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0일의 기출 딱 적어놓고 그럼 어떤 걸로 시행하는데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그다음에 세부사항, 그다음에 시행의 세부사항, 세부계획, 그다음에 옆에 가서 청산 방법, 소유자에게 협조를 좀 부탁한다. 이런 내용 등을 시행 공고를 한다고. 알겠죠? 이 지역에 그리고 요 날짜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 해야 되고 소유자 좀 협조 부탁합니다 하고 청산 어떻게 할 건지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청산 방법. 그리고 이제 밑에 갑니다. 개시를 어디 합니까? 시군구. 맞죠? 시군구.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리의 주변에 게시판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네 방네 다 한단 말이야. 네? 소문나야 되죠. 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뭡니까? 청산할 때 돈 납부하고 또 수령하겠지. 알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됩니까? 동네 방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동네 방네 다 한다. 알겠죠? 어디까지 한다고? 동리까지 한다. 동리까지 뭡니까? 동네 방네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경계점에 현가편해야 돼. 경계점 표시해야 됩니다. 며칠? 30일 이내.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게 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축적 변경에 대해서 측량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지적공부 정리하고 경계보건 측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 타이틀만 딱 해놓으시면 돼. 뭐 한다고? 정지시킨단 말이에요. 왜? 축적 변경하면 토지 이동이 생기거든. 토지 이동이.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뭐돼요? 정지시키 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하고 경계보건 측량은 정지시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토지의 표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딱 보시면 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가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측량해야 하네. 측량해야 하네. 여기 있잖아. 경계적 표시를 해놨으니까 뭐 해야 돼? 그거 측량해야 되죠. 측량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자,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1번.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한 경계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한다. 아까 했잖아. 경계점을 표시하는 이유가 뭔데? 표시를 딱딱 해야지 뭐합니까? 경계점 표시를 딱 해놔야지 뭐합니까? 측량하잖아.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서 경계점 표시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해야 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오는데 2번은 요거 3월달 해줄 겁니다. 면적 증여. 자, 요것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맞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느잖아. 그러면 요때 면적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한다 그러죠. 들어봤어? 좌표 면적 계산법에 한다. 들어봤습니까? 알죠? 자, 그 내용만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번 내용은 이것도 3월달에 해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경계점 측량했잖아. 경계점 표시하고 측량했잖아. 그러면 이제 지번별로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해놔야 되겠지. 뭘 작성한다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오케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세요. 자, 어디냐? 자, 5번에 별표 넣으시고 지번별 조서입니다. 옆에다가 뭐라 적어놓고 33에 기출해놓고 토지 이동 현황서 나오는데 X.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이거. 요 지번별로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적어놔야지 뭐 한다고? 청산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별표해야 돼요. 지번별 조서인데 뭐라 나왔다고? 토지 이동 현황서라 해가지고 X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면적 증감 청기. 아까 뭡니까? 이제 청산금을 선정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청산금 산정입니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종적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청산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청산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외울 필요 없고.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할 필요 없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0.1 제곱미터 차이밖에 없다. 이러면 뭡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청산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누가 할까요? 첫 번째 주고시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좀 이따 나오는데 얘들은 어떤 애들까? 위원장은 누가 선임할까? 지적소관청. 알겠죠? 선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사람 해야 돼, 안 해야 돼? 외울 필요 없어, 그래. 알겠습니까?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뭔데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정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꼭 빼서 산정한다. 당연한 거죠? 지번별 조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맞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을 누가 한다고? 의결을 누가 한다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알죠? 자, 그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납부고지입니다. 납부고지, 수령고지는 하는데 며칠 내 한다고? 20일, 20일. 납부, 수령. 자, 칩 한번 봐봐요. 납부 두자, 수령도 두자잖아. 며칠이야? 20일이지. 안 외워도 안 되겠어, 그냥? 외워지겠지? 납부도 두자니까 20일이지. 수령도 며칠? 20일이야. 오케이? 넘겨. 그래서 납부를 받은 자 나왔잖아. 납부는 받은 날로부터 며칠? 받은 날로부터 6월. 수령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한 달에 현관펜. 수령 통지 수령 할 때 영자에 현관펜 넣으시고 한 날로부터 한자에 현관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별표 해야 돼. 바꿔서 내면 틀립니다. 납부는 뭐가 들어가 있어? 비업 들어가 있잖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야. 됐어요? 그런데 바꿔서 낸다 안 낸다? 몇 번이나 냈다. 그런데 틀린다 안 틀린다 우리는? 절대 안 틀린다 우리는. 비업 이형인데. 알겠죠? 됐어.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디에 다 현관펜해야 돼? 1월. 이의신청은 몇 월? 1월. 자, 그래서 자, 납부수령 받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몇 개월 내에 이의신청한다고요?
1개월 이내에 어디 한다고? 지적 소관청. 맞죠? 이의 신청하고. 자, 이의 신청은 있을 때는 1개월 내에 어디에 또 해야 돼? 축적 전문가 나오잖아.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것도 몇 월이다? 1월입니다. 자, 거기다 옆에다가 33회 기출 딱 해놓고. 진짜 33회 나왔어. 알죠? 2 나오면 어떻게 돼? 1월. 틀리면 틀리바리.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액 증입니다. 차액 처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청상 합계가 감소된 면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청상 합산액이 있는데 초과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하고 부주액은 지방자치에 부담을 한다. 자, 한번 물어볼게. 남구청이라든지 얘들은 지방자치단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도 남구청 맞죠? 그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지출로 가는 거예요. 수익과 부담. 알겠죠? 자, 그걸 주시면 되고. 확정 공고입니다. 자, 옆에다가 21X. 우리가 시행 공고는 며칠이었어? 20일 이상. 맞죠? 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20일 나면 안 돼?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입니다. 됐죠? 뭘 처리했으니까? 청산금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확정 공고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확정 공고에서 첫 번째 줄.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바로 무슨 공고해야 된다고? 확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할 때 요거 34일 기출 해놓으시고 34일 기출. 확정 공고를 했을 때 뭐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소재 지역명 다 나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번별 주소. 왜? 지번별 주소에 보면은 제곱미터당 가격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면적이 줄는 거 안 넣는 거 다 지번별 해놨지. 그거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지번 주소. 주변의 지번별 주소. 그 다음에 청산금 주소. 청산금 어떻게 정리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축척 변경이 뭔데?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잖아.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적도의 축척도 딱 적어야지. 이제 자, 이게 축척이 지번부여지역 안에 다른 축척이 있으니까 이 축척을 다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통지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 된다고. 알겠어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해야 돼.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청산 다 납부하고 확정 공고일이지. 맞죠? 자, 확정 공고일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옆에 갑니다. 등기를 많이 돼요. 등록해야 되지, 이제? 등록해야 되지? 등기 축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자, 어디 포인트? 확정 공고를 할 때는 뭐 없이 지체 없이 등기를 뭐 해야 됩니까? 지적부 등록한 후에 지적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확정 공고 다 했단 말이야. 아까 보냈어요. 청산금 납부 수령 다 끝났죠? 처리가 끝났단 말이야. 확정 공고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 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역공부에 등록하고. 맞죠? 맞습니까? 등록하고 어디에 등기 좀 해두가 바뀌었다 이렇게 등기 촉탁해야 되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양갈로 2번은 그냥 참고사항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네? 왜? 중요하거든.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다시 한번 해주고 갈게. 자, 다시 해줍니다. 왜 이걸 반복하느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죠? 다시 갈게. 자, 우리가 지적소관청 직권이나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축적 변경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이면 어떻게 알았어? 2개, 3개니까 3분의 2야. 맞죠? 그 의견을 받지? 승인 받아요? 그럼 받고 난 다음에 시도서 승인 받아서 시행 공고합니다. 며칠? 요 2가 와. 3일로 와. 경계점 표시는 며칠? 30일 이내 한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경계점 표시를 기준으로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측량해야지. 그러면 이제 면적에 이제 차이가 생기죠? 그럼 어디 작성해야 돼? 지번별 조서에 그 내용을 이 지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번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 그래서 면적 차이가 생기잖아. 뭐 해야 돼? 청산금 처리해야 되죠. 요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하고. 자,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무슨 공고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납부 수령해가지고 처리 완료돼 버리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한다고.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지역군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됐죠? 네, 됐어. 청산 절차 뒤에 하면 됩니다, 이거. 자, 됐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 갑니다. 축적변경위원회. 자, 축적변경위원회.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축적변경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나 5인 이상 10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일단 책에 71페이지 줄 끊어놓고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어? 자, 그러면 저 뒤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거든. 자, 어디 가냐면 90페이지. 90페이지. 옆에 90페이지 참조해놔야 돼. 90페이지에 가니까 또 5인 이상 10인 이내 됐어? 위원회 나오면은 위원회 똑같아. 알겠어? 그거 왜 필요?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려야 돼. 아, 그럼 5인 이상 10인이에.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럽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도 5인 이상 10인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서 71페이지에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5인 이상 10인 이내는 축적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똑같아? 알죠? 자, 됐고. 근데 축적변경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몇 된다고? 무조건 반 이상이 됩니다. 2분의 1 이상. 자, 됩니다. 5인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전원을 위촉합니다.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촉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위원장은 누가 지명한다고? 지적소관청이 있잖아요. 위원장까지 지정하면은 저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알죠? 축적 변경,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한다고 이렇게 했잖아. 이의가 있잖아.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명한 위원장이 결정하겠죠. 맞죠? 그 나무의 거합이야. 저들끼리 막 꿍짝꿍짝 같이 치아보려고. 꿍짝꿍짝. 알죠?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지명한다고? 지적소관청. 저들끼리 매물기 위해서 꿍짝꿍짝 해보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위원장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갈로 3번 가면은 당연한 거다. 토지 소유자로서 죽으시고 전통환자고 전문지식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로 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애들. 그래서 밑에 뭐라 돼 있어요? 그막 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죠? 근데 공무원은 월급 받잖아.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외우는 사람 또라이. 알죠? 됐어. 위원장을 누가 지명한다는 거 말하면 돼.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 말하면 돼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기능 나와 있지, 기능. 이것도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축적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계획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누가 정한다 그랬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의 신청도 어디서 받아준다 그랬어, 아까? 축적변경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랬잖아. 맞죠? 심의 거쳐서 이의 신청에 통지한다 그랬잖아. 몇 월? 1월 했잖아. 그 밖에 부의한 사항을 합니다. 자, 잘 됐다. 넘기시고. 회의합니다. 회의. 넘기면.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의 심사 의결에 관한 사항은 축적변경위원회에 해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게 인정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때, 제가 출가합니다. 제가 출가.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위원회 과반수. 됐어요? 제가 출가야. 자, 그리고 며칠 내 한다고? 변경사항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5일 이내죠? 자, 볼게요. 5번, 양갈로 3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위원장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의 현관펜. 회의 일자 심의한 건을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됩니다. 자, 5일의 현관펜 서면 통지. 아시겠죠? 서면 통지해야 됩니다.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자, 어디를 가느냐? 자, 78페이지. 79페이지부터 문제 먼저 풀어보자. 79페이지 금방 했으니까. 자, 3번 문제. 79페이지 3번 문제. 지금 금방 했잖아.
자, 문제가 뭐야?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이잖아. 자, 몇 명 이상 몇 명이야? 5인이 40인이야. 중앙지적위원회도 똑같아. 자, 그리고 2분의 1이 뭐라고? 토지 소유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 중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전월 위촉해야 되고,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고? 지정소관청. 답 몇 번이야? 1에 나온다. 알겠나? 요. 너무 쉽죠? 자, 중앙지적위원회 나와도 5인 이상 10인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지정을 누가 한다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지명을 누가 한다고? 지정소관청이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너무 쉽다. 옆에 가서 2번 문제. 이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지? 청산금. 자, 풀어봅시다. 1번은 납부 통지, 납부의 두자, 수령 통지. 수령도 두자. 며칠? 20일이죠. 통지는 며칠? 20일. 그럼 1번 맞아요? 청산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두자 20일. 2번 어떻습니까? 납부해야 된다. 몇 월이었어? 아까 했죠. 납부 수령. 아,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수시간에 감을 수 있지? 잊어버릴 수 있지? 여기 있잖아. 납부받은 날부터 몇 월? 6월. 수령한 날로부터 6월. 맞죠? 납부해야 된다. 수령해야 된다. 나오면 어떻게 돼? 6월. 그럼 바로 답이네. 2번 답이죠? 너무 쉽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위에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놔야 되지. 납부고지도 6월, 수령고지도, 수령통지도 6월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수령통지는 한 날로부터입니다. 한 날로부터. 납부고지는 받은 날이죠? 받은 날부터 몇 월이다? 6월이란 거야 돼. 맞죠? 자, 6월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다 묶고 정리 같이 해야 되고, 2번 틀렸고요. 3번 맞고, 4번 지문은 해마불명 공탁할 수 있죠? 공탁할 수 있죠. 청산 공탁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 1월.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이의신청 하면 1이잖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죠? 너무 쉽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나온다. 100% 맞추면 된다. 넘겨봐라.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갈까요? 자, 어디냐. 80페이지 4번 문제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자, 요거는 아직 안 배웠네요. 좀 이따 해야 되고. 토지 정리하고 요거는 다음에 하면 되고. 자,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좀 쉬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좀 쉬었다가 자, 어디로 가느냐? 자, 72페이지.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10분입니다. 네, 10분입니다.